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음, 하반기에 음. 말띠분들의 운세가 어떨지 여쭤보려고 와봤거든요. 하반기 말띠분들. 네네. 음, 먼저 네 음. 말띠분들한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쁘다. 말띠분들이 여기저기 진짜 뛰어다닌다고 고생들 많으시고 음, 노력들을 많이 하시네. 이분들은 말띠분들이 네. 많이 바쁘다 동서남북에. 음, 그리고 말띠분들 있잖아. 을사년에는 문이 열렸다. 금전의 문이 열려 있다. 어,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네. 그게 통으로 봤을 때 말띠로 봤을 때만 봤을 때 금전운이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자꾸 인연이 누군가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기인을 만난다. 그래서 내가 뭐 작년까지는 좀 우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를 공략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 울사년 1, 2월 달부터 운기는 움직였어. 근데 아직까지 잡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더러. 네네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 아니야. 그지? 연령대에 따라 다 틀리니. 근데 아직 잡지 못하셨다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금전이 문이 열려 있다. 자꾸만 이 금전이 먼저 나와. 금전운도 문이 열려 있고 기인에도 문이 열려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내가 다닌 만큼의 성과가 있고 행재수가 있다 그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도 돼. 네. 그래도 뭐 무당말 듣고 아무 때나 뭐 아무 걱정 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아 이거는 안 돼.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준다고 하니 올해는 아직까지 내가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쿵저러쿵 하시지 마시고 노력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분명히 하반기에는 눈먼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오, 이분들한테요? 눈먼 돈이 자꾸 들어온단다.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금전이나 뭐나 기인자가 들어와서 내가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네. 뭔가 도움을 주고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죠? 돈을 조금 대준다든가 투자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와. 이분들한테는 어쩌면 되게 큰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야,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분명히 올해는 하반기에는 금전이 문이 열려 있어. 계속 이렇게 좀 열려 있다. 괜찮아요, 말지분들. 근데 단 내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는데 오지는 않잖아. 네. 내가 하던 노력을 아직까지 없애가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꾸준한 노력을 해보시라고. 금전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가 바람도 어느 구멍에서 바람이 들어올지 모르듯이 네. 기인이나 금전도 어느 구멍에서 타고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 그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맞다 안 맞다라고 하시기 전에 올 한 해 운기를 봐줬으니 최소한의 올해는 지나고 내년에 맞나 안 맞나 지켜보시라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거는 금전에 문은 열려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말띠분들도 본인이 뭔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응.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말띠분들은 그런 말 덜 안 나와. 음, 왜냐면은 올해 운기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 사람들이 서서히 움직였거든. 그래서 지금 빨리 잡으신 분들은 2, 3월 달에 잡으셨고 네.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괜찮다. 올해가 다 가지 않았잖아 아직. 그죠.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노력을 조금 더 하시면 이분들은 괜찮아. 알겠습니다. 문이 많이 열려 있는데 왜? 그리고 기인도 들어와. 귀인이요.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자도 들어와. 그럼 이분들은 목소리를 좀 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저기 있잖아. 동서팔방으로 자꾸 바삐 움직이는 게 보여. 말띠분들이 조금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거든. 네네. 그리고 말띠분들이 상당수 조금 똑똑하다. 음, 머리들이 비상하고 똑똑해. 네. 그래서 뭔가를 추진을 하고 치고 나가는 힘도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띠 중에 하나야. 그럼 그걸 활용해야 되는 해운년이 올해 하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의 변화를 좀 두고 해봐라고 나는 자꾸 그래. 말띠분들
대체적으로 괜찮아. 지금 시기에는 딱 좋은 게 뭐겠노? 금전이 유난하게 도는 거, 원활하게 도는 거. 그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운기로 봤을 때 말띠분들이 많이 열려가 있으니 노력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띠분들 남은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운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셨고요. 이거는 개인마다 또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정확한 날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님. 네, 오늘 시간에는 2025년 남은 하반기에 네, 말띠분들의 좀 운세가 어떠할지 한번 여쭤보려 와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신청으로 말띠분들한테 좀 좋은 일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어떤 부분들까지 한번 공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호생 48세 무호생 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뭘 준비를 하고 계셔요. 내년에 이제 정월달 지나서부터는 뜻하지 못했던 귀인과 재물과 재수와 모든 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바짝 땡겨 드셔야 돼. 오. 1년 360일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잠깐 반짝 그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48세 무호생분들. 잠깐 좋아졌다가 그러다가 주춤했다가 내년에는 이제 말의 해잖아요. 네. 내년 하반기 때는 좀 잃어야 되는, 버려야 되는, 비워야 되는 수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올해는 끝물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네. 예, 올해는 많이 힘들어요. 하반기는 힘들고 이제 발벗고 뛰어도 힘들고 그냥 내려놓으려고 해도 힘들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올해까지만 좀 버텨주세요. 동지 달까지만 버텨주시면 네. 내년에 뜻하지 못했던 큰 운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48세 분들이 이게 다 갈려 있어요. 이게 진짜 부모의 덕을 본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살고 부모의 덕을 못 본 사람들은 그럼 다 그렇지. 밑으로 완전히 하락세를 타고 이렇게 완전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분보다 밑에 바닥에서 지금 힘들게 사신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만 더 버텨주세요. 좀만 더 버텨주시고 힘을 좀 내주세요. 내년에 큰 운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귀인으로 인해서 네네.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가 들어오고 그 바짝 챙겨 드셔야 됩니다. 빼와야 돼요. 이거를 다. 남의 거라도 도둑질만 아니어도 남의 운이라도 뺏어 먹어야 돼요. 그동안이 힘들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년 하반기엔 더 힘들어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0세. 60세 분들은 올 하반기에 관제가 들어온다고 하셔요. 이제 음력으로 따진다면 11월생 분들. 네. 관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자기가 그냥 이제 싸움, 누가 옆에 주변에 지인이 싸우든지 네네. 해서 이제 경찰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한테 들어온다고 그게. 그 재수없다고 하면 또 그렇지만 네. 안 좋은 게. 본인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제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 조심하셔야 되고 60세 분들 네네. 성격이요. 욱하는 성격이세요. 또 정의로워요. 쓸데없이. 정의를 보면 못 참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 60세 분들이 그러셔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자기 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고 말리더라도 욱하는 성격을 좀 가라앉으셔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관제가 같이 끼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네네. 관제가 같이 끼어 들어올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러시거든요. 또 괜히 좀 간섭이라던가 그렇죠. 오지랖 같은 것들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남이 이제 뭐 쌍구경 재밌잖아요. 불구경 쌍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라고 하잖아. 네. 그거 하다가 괜히 본인한테 불똥이 튄다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거는 지나가야 돼. 거기 불구경 재밌다고 불구경하고 쌍구경했다가 네. 그 불똥이 본인한테 튀어요. 그 안 좋은 게 본인한테 들어온다고. 그만큼 올해 기운이 그런 거에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올해 60세 분들 병호생 분들 조심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72세
분들은 사업장에 문이 열린다고 하셔요. 올 가을에. 올 가을부터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 문은 열리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하시면 이제 그 직원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죠. 직원을 이게 함부로 새로운 식구를 함부로 들여오면 안 돼요. 오. 사업의 문을 열리고 사업의 문을 기운은 잡지만 네. 누구 직원을 뽑아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면 거기에서 금전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새로운 사람 말고 내년에 이거를 새로운 사람을 받고 우선은 이 열려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72세 분들은. 네. 그리고 36세 분들은 이제 좋네요. 좋나요? 좋네요 어쨌든.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보이세요? 아니 36세가 거의 뭐 전생에 뭐 다들 나라를 구하셨나 봐. 근데 재물이 항상 있네요. 36세 분들은. 경우생 이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네네.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음. 사주하고 팔자하고 보시면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런 거예요. 아. 다 똑같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저 뻥이나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기운이 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36세는 이제 천신에서 하늘에서 금전문을 열어놨습니다. 예, 지금도 무탈하지만 이제 올 하반기 때는 뭐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갑자기 부모님이 네. 뭐 집안에 뭐 이렇게 재산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하면은 야 이거 네 이름으로 하자 이것도 재산문이거든. 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올 가을에 이런 게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올해 물 조심하시고 여행 가실 때 물 조심하시고요. 네네. 그래도 조상에서 36세 경우생 분들은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되고 조상한테 잘하셔야 돼.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경우생들은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조상님들이 걷어주고 도와준다는 게 네. 제일 좋아요. 이게 사람이 도와주면 이게 나중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조상은 주거니 받거니 없어. 그냥 도와주면은 조상 대우면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모생 24살 이분들은 이제 구설을 좀 조심하시고 남 말에 너무 팔랑거리면 안 되고 남의 얘기에 너무 거기에 같이 플러스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하면 안 된다고. 남이 누구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누명을 쓴다고요. 누명하고 이제 뭐 구설 이런 게 말로 이 말 실수를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올 하반기에 말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사람을 좀 잃어요. 주변에 사람들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잃는다는 게 죽는다는 게 아니고 떠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내 친구의 정말 베프 같은 친구인데 네. 이런 말로 인해서 이제 없던 말도 지어내면서 사이를 멀어지고 그 친구하고 헤어진다는 거겠지.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띠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운세 봐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조심할 것도 들어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거는 개개인의 좀 태어난 팔자나 틀리죠. 이런 거- 사주에 팔자에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심으로 자기가 좀 뭐 불안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더 정확한 이야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이제 을사년 말띠 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덥다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실 건데 나라도 지금 또 시끄럽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몸에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하반기 예, 말띠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와봤거든요. 예, 네, 말띠분들 남은 한 해 동안 예, 어떤 일이 있을지 예, 좋은 부분 나쁜 부분 통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말띠이신 분들, 올 을사년에 망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자,
이 망신살, 글자 그대로 망신살 뻗쳤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비밀이라든지 치부, 뭔가 부끄러운 것이 이 오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체면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실물수, 이제 물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둑을 맞는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자 요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망신살이라고 하는 운은 좋은 운이에요. 이 레벨업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왜 시작에서 이렇게 흉흉한 얘기를 갖다가 먼저 드렸느냐 하면요. 자 작년에 말띠이신 분들이 월살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어요. 이 월살의 운에서는요, 이 돌발적인 어떤 흉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우리가 운을 얘기할 때 내가 겪을 때는 돌발적인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사실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날 손님 문 열고 들어오듯이 쑥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서서히 분명히 전조 증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네. 오래전부터 뭔가 암시돼 있고 이것이 점점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건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이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월살은 그게 아니야. 연관성 없이 개연성 없이 안 좋은 일이 한 번씩 툭툭 터지는 운이거든, 그 월살이거든요. 말띠이신 분들이 작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못 잡는다, 주체성을 갖다가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원래 분명히 운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거고 에이 그래 뭐 비싼 수업료 물었다 생각하자. 그것이 돈이 됐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건 직장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건 그래 수업료 물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하고 방향만 바로 딱 잡아버리면요 바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띠이신 분들 빨리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망신살 운에서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효성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면 결과가 빨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뭐 연애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속전속결로 가야 돼요. 다만 단점은 뭐냐 하면 무조건 다 좋은 눈 없고 무조건 나쁜 눈 없다고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단타로 이게 탁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갖다가 이 탁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처신을 해주신다면요 상당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망신이 아까 망신이라 그랬잖아요. 체면 구기고 자존심 꺾일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네. 자, 제가 늘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오는 운을 못 들어오게 막을 방법은 없어. 써먹으면 무기가 되는 것이고 안 써먹으면 거기에 내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체면 손상되고 자존심 좀 구길 운이 들어왔다라면 요거하고 관련되는 일에도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얼굴에 뭐 좀 철판 깔아야 되는 일, 뭐 어디 청탁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갖다가 좀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녀 관계에서 뭐 고백을 한다든지, 자 이런 일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 치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훅 친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또 입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면접 같은 데서도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업까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음에 이제 하반기 운세를 얘기할 때 겁재의 흐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겁재라는 말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요 글자만 설명을 드리면 재물 재자를 써가지고 재물을 겁탈당한다 빼앗긴다라는 의미예요. 이 재를 갖다가 보통 재물 해가지고 돈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리학적으로는요 나의 것, 나의 소유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내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빼앗길 수 있는 운이다. 그래서 글자만 해석하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말인데, 자, 빼앗긴다라는 말도 되지만 뺏을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경쟁, 승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그 승부나 경쟁을 또 요구하는 일에서요, 어느 정도 유리한 운이에요. 어쩌면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일에 경쟁이나 승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할 수도, 심리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요,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망신살이 유리한 운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운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보다 기회 포착력이라든지 이제 또 어떤 승부 이런 쪽에 유리한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요런 운에서 또 하나가, 자, 첫째 먼저 속효성, 치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인간관계가 폭넓어지는 운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진급을 앞두고 계시든 이직을 앞두고 계시든 어떤 뭐 사업을 하고 계시든 장사나, 자, 학연이 됐건 지연이 됐건 좌우지가 먼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를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남이가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자꾸 엮으면 있잖아요. 자,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맥 활용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인맥을 쓰시거나 없던 인맥을 갖다가 만드시거나, 좌우지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인맥을 동원한다면, 특히 경쟁, 승부, 약간 망신, 체면 구기는 것이 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 겁재, 재산이 좀 나간다라, 재물이 좀 나간다라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술을 사든 밥을 사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지출이 좀 는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돈 아까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좀 술값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가는 데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쳐도, 내가 이 상황에서는 좀 술값도 좀 내고 밥값도 좀 내야 되는 상황에서 또 너무 돈을 아낀다고 안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무기인 인맥 활용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너무 그 잔돈푼에 좀 덜덜 떤다. 자,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투자하고 연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투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영업자 같이 있잖아요. 지금 소득,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소득 구조가 안정적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소득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 갑자기 투자처가 나타나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내가 볼 때 상당히 괜찮아. 굉장히 위험해요. 요런 분들에게 안정된 소득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새로운 투자나 동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 사기 조심하고 동업 사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안정적 소득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연애는요, 왜 위험하냐 하면요, 승부심, 경제욕,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이게 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적절한 연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무슨 승부를 다루는 스포츠 경기 하듯이 있잖아요. 이 무슨 승부욕, 경쟁욕으로 그냥 그 남의 걸 좀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뺏길 수도 있지만 뺏을 수도 있는 운이야.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뺏고 빼앗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운이 있거든요. 자, 연애도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적절한 연애 관계에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겁재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죽기 살기로 뭐 매달렸나? 약간 이런 후회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안정적 소득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남녀 공통적으로 연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띠분들 좀 격동의 시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 말띠신 분들의 개운법 가운데 하나가요. 모든 띠에게 다 해당이 되기는 해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예, 방향. 예를 들어서 주무실 때, 자, 이 방향을 말씀드릴 때요. 이 집이라고 하는 전체를 딱 놓고 요 집의 가장 요 센터 부분에 딱 서서 이제 동서남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센터. 가게 같은 경우 가게의 전체 센터. 센터에서 중심에서 방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주무실 때 머리는 남남서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서쪽이 있고 남쪽이 있으면 약간 남쪽에 가까운 남서쪽이요. 약간 남쪽에 가까운 남서쪽. 그래서 제가 남남서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인 북북동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방향은요, 우리가 보통 이 조상이 들락거리는 방향이다 그래서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액자 같은 걸로 막지 않고 항상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쪽 방향을 보고 뭐를 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좋은 게 딱 하나야. 공부예요. 공부해야 될 일은 아까 정반대쪽 북북동 방향을 보고 하신다면 조상의 음덕으로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쪽은. 다음에 집 중앙을 기준으로 휴지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 네. 서쪽에다 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네. 출입문 방향이에요. 출입문 방향인데 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 또 약간 동동북이라고 얘기해요. 동북 쪽인데 동쪽 쪽으로 조금 가까운 방향. 이쪽으로 출입문을 두시면 좋은데 출입문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배너 같은 광고판 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두시면 좋아요. 예. 자, 이 모든 것을 갖다 현실적으로 감안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주무실 때 머리 두시는 방향, 아까 남남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휴지통, 서쪽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총평과 덕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경쟁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구기고 자존심 구기는 일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한번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에 있잖아요. 레벨업 되는 대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 정치인들 선거 나가면 좋은 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존심 세우지 말자. 지나친 승부욕에 휩쓸리지 말자. 요것만 조심하신다면 올 하반기도 상당히 좋은 운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